김복희 여사님 댁 거실에는 항상 햇살이 가득합니다. 며느리 이수진 씨는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 후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이런 며느리에게 깊은 신뢰와 만족감을 느꼈죠.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건강까지 꼼꼼히 챙기는 살뜰한 모습으로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아들 도연 씨와 결혼한 며느리가 마치 하늘이 주신 선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 도연 씨가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도연 씨가 집을 비우자 수진 씨는 평소와 미묘하게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수진 씨는 밤 9시만 되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장 첫날 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가 조용히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고르고 입은 외투는 그동안 복희 여사님 앞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몸에 딱 맞는 세련되고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의아한 마음에 수진아, 이 밤에 어디 나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아, 네 어머니.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복희 여사님의 눈을 피하며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막 나서려던 찰나 수진 씨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깜빡하고 두고 나갔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뭔가에 홀린 듯 휴대폰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하늘정원이라는 발신자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오늘 밤 늦지 마요. 보고 싶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혹시 아들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외도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배신감과 분노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어. 속으로 외치며 며느리의 이중생활을 파헤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그날 밤 한숨도 잠에 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 돌아온 며느리 수진 씨는 샤워를 오래 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복희 여사님은 그 모습마저도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진 씨는 다시 평소의 헌신적인 며느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아침 식사를 차리고 복희 여사님의 약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복희 여사님 눈에는 그 친절함이 모두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느라 애썼습니다. 그날도 아들 도연 씨는 출장 때문에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연락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오늘 밤이야말로 며느리의 실체를 확실히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수진 씨는 어제와 똑같이 밤 9시가 되자 무음으로 설정된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었던 그 세련된 외투를 다시 꺼내 입는 것이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했기에 낡고 어두운 색의 옷과 모자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철저하게 변장했습니다. 수진 씨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 복희 여사님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 안쪽이 아닌 외곽의 어둡고 인기척이 드문 길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관절이 쑤시는 통증도 있고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볼까봐 지나가는 차 뒤나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의 빠른 걸음은 복희 여사님을 숨차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멈춰 선 곳은 아파트 단지 끝에 위치한 오래되고 폐쇄된 관리동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주변은 밤이라 더욱 음산하고 어두웠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가 혹시 이 건물 안에서 하늘정원이라는 남자와 미래를 나누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숨을 죽인 채 며느리가 들어간 관리동 건물의 구석진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의 그림자는 복희 여사님의 눈앞에서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폐쇄된 관리동 구석방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은 오래되어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틈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나 자신을 발견할까봐 몸을 낮추고 숨어 있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창문 틈 사이로 눈을 가져다 대고 안을 살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낯선 남자와 며느리가 포옹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상상하셨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아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대량의 택배 박스와 포장재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세련된 외투를 벗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쪼그리고 앉아 정신없이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고된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쌓인 상품 위에 붙일 라벨을 손으로 하나하나 붙이는 단순 작업을 쉼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외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안도하셨지만 이내 며느리가 이토록 힘든 일을 홀로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손등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작업 도중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에 잠시 엎드려 조는 듯 했습니다. 금세 다시 일어나 고개를 흔들고는 힘겹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이제 며느리의 비밀이 남자가 아닌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처럼 고생하며 숨기는지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아들에게 말 못할 큰 빚을 진 것은 아닌지 복희 여사님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삶을 더 자세히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신 복희 여사님은 일단 현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부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동네에서 작은 가업을 운영하는 오서방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오서방에게 관리동 주변을 몰래 감시하며 며느리의 움직임을 포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아직 며느리가 외도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었고 만약 큰돈 문제라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서방은 복희 여사님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는 흔쾌히 감시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복했던 오서방은 새벽 4시에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복희 여사님께 전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수진 씨가 작업복 차림으로 관리동 앞에서 체구가 크고 덩치가 좋은 용달차 기사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쌓여 있는 대량의 박스들을 용달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용달차 기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듯했고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서방은 여사님, 두 사람이 꽤 은밀하게 접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귀띔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강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낯선 남자와의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늘정원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일 수 있어. 복희 여사님은 용달차 기사를 며느리의 숨겨진 연인이나 불륜 상대로 단정 지었습니다. 부업을 가장하여 미래를 즐기고 이 덩치 큰 남자가 며느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조력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도 의혹은 다시 복희 여사님의 마음속을 집어삼켰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이 비밀이 아들 도연 씨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나기 전에 며느리의 입으로 진실을 토해내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들고 직접 대면하여 추궁할 준비를 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의 손은 사진을 든 채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아들 도연 씨가 출장으로 부재 중인 저녁 며느리 수진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복희 여사님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고 그 차가운 기운에 수진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오서방에게서 받은 새벽 용달차 사진을 수진 씨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나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할 것 아니니? 복희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중생활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눈빛을 다잡고 복희 여사님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복희 여사님께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시아버님 고인의 빚 때문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저희에게 미처 말씀 못하신 빚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빚 규모가 너무 커서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놀라 쓰러지실까봐, 그리고 아버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혼자 해결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밤에 하는 고된 부업이 그 빚을 갚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진 씨는 복희 여사님의 손을 잡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일은 도연 씨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아버님 일에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는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시아버지의 빚이라는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이야기라니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의 지나치게 간절한 부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느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도 의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뒤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감추는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 고 차갑게 말씀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해명과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복희 여사님의 마음속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명예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복희 여사님은 그 눈물의 이면에 더 크고 절박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가 다시 관리동으로 향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지친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오늘이 진실을 마주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가 관리동 안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를 노려 조용히 구석방으로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며느리가 작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한 복희 여사님은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과 박스 더미 속에 숨어 움직이는 복희 여사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도록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의 작업 책상 주변과 박스 아래를 급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빚과 관련된 증거가 아닌 며느리가 진짜 숨기려 했던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종이 박스만 만져졌지만 마침내 복희 여사님의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가 잡혔습니다. 며느리가 포장재와 헝겊 사이에 깊숙이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복희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서류의 가장 위에는 굵은 글씨로 채무 이행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이름 칸을 확인한 복희 여사님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아닌 바로 박도연 즉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이 고된 부업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복희 여사님은 충격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손에 쥔 채무 이행 각서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오해와 며느리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숭고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명예를 언급했던 것은 결국 아들 도연의 자존심과 자신을 향한 충격을 막기 위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복희 여사님은 분노나 의심이 아닌 가족을 위해 홀로 짊어진 며느리의 고통에 대한 깊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들킬 위험도 잊으시고 며느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복희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었음을 알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 앞에 서류를 내밀며 이게 도연이 빚이었구나. 왜 나에게 진작 말하지 않았니? 라고 흐느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눈물을 쏟으며 어머님께 혹시라도 충격이 되실까봐 그리고 도연 씨가 너무 괴로워할까봐 제가 혼자서라도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아들의 무책임한 실수를 홀로 감싸 안고 자신이 그 며느리를 외도로 의심하며 추궁했던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의심하고 괴롭혔구나. 내 아들의 잘못을 내가 감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믿지 못했어. 복희 여사님은 흐느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하며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복희 여사님은 연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사죄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시어머니의 무릎은 모든 오해와 갈등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눈물의 포옹을 나누며 숨겨진 진실 앞에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복희 여사님과 며느리 수진 씨는 관리동 구석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더 이상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 씨의 헌신적인 희생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며느리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부터는 모든 짐을 함께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희 여사님은 가장 먼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도연 씨를 위해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연금과 비상금을 아낌없이 꺼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다음날 아침 며느리에게 그 돈을 건네시며 수진아, 더 이상 내가 혼자 밤샘 노동을 하며 이 고통을 짊어지지 않아도 돼. 이제는 엄마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신뢰에 감동하여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아들 도연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그것을 어머니와 아내가 홀로 감당해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어머니께는 불효를 저질러 송구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연 씨는 이제부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빚을 갚고 다시 가정을 일으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외도 의심에서 시작되었던 며느리의 비밀은 결국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희 여사님은 완벽함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강인함과 헌신을 인정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비밀과 오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복희 여사님 댁에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